예, 김현수 장관님을 비롯한 농림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회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산어촌이 소멸위기에까지 이르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농산어촌은 코로나19로 소비 급감으로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수준 자체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또 발등에 떨어진 것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하락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또 농어촌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쌀을 안보산업이라고 하는데, 같은 안보인 국방예산은 2016년 39조였던 것이 2021년 53조로 14조가 5년 동안 늘었습니다. 농업예산은 아쉽게도 늘기는 늘었습니다만은 국방예산은 3분의 1에 불과 4조의 증가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도 되는 것인지, 쌀산업을 안보산업이라고 비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전국에 1,056명의 농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15문항 정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사전에 배포해 드렸는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차관님도 보셨어요? 네. 이건 작년 건데 보셨나요? 묻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공익행 직불제 말고는. 그나마 그래도 무난하게 평가가 된 것이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주거 환경 정도 수준이고, 화면 1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화면 4번 줘보세요. 국정과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는데 정부 노력 정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자료가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면 5번 줘보세요.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만족도와 기간의 평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평가는 받고 있는데, 6번째 줘보세요. 노력 정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 항목별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따지기 전에 저는 총체적으로 헌법 제123조 4항에 기술되어 있는 헌법 정신에 불법한 그런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제의하는 내용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노력들을 했고, 또 성과도 냈고, 또 칭찬을 받아야 할 그런 과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056명의 전국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농민들이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의해서 변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농림부가 반성도 좀 하고, 또 내년도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좀 현장 농민들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뚜렷한 진전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제기를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발행적 사업 추진 전략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감이 아무래도 1년 동안 펼쳐온 그런 정책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러분들은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도 좀 야박한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농민들이 답한 내용이니까 꼭 다시 한번 장관이나 차관 전 직원들이 좀 읽어서 현장과 좀 공유하는, 소통하는 그런 농림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저희들도 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평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주신 뭐 자료의 여러 내용을 감안해서 정책 개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알려지지 않는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뭐 저녁도 그런 채 진행이 많으십니다. 예. 제가 네 차례 걸쳐서 지방 소멸위기와 농어촌 회생에 대한 모색이라는 그 포럼을 제가 가진 바 있어요. 여기에는 농림부 관계되신 분들도 패널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식량 자극과 인구 소멸 해소 문제는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나왔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대책 마련은 국가재해보험 합청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지배적이었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그런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 협치 확대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량 인구 위기관리 특위 자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름길이겠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발제 내지는 토론자로 참여했던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좀 참고를 좀 하셔서 정책에 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량 문제는 뭐 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식량 계획에 지금 뭐 이렇게 비상 상황이다, 비상 사태다,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가 뭐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정부가 나름대로 그 연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식량 자급률이나 곡물 자급률 이런 것들이 목표치에 밑돌고 있어요. 자료화면 10번 한번 더 보세요. 뭐 장관님 이해하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지금 밀 자급률이 농림부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현재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걸 제가 길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장관께서 국감장에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대책은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직접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기억하세요? 예. 지금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을 못 졌잖아요. 저희들은 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세웠던 목표치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밀이 그동안 처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2013년, 2018년, 2021년 식량 계획 보면 수치가 다 이렇게 하향으로 조정이 돼 있어. 한 번도 목표치에 접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지세요.
예. 그다음에 그 농어촌 인력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어촌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당 한노희 안호영 의원님하고 법사위 서병철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 적어도 정부와 함께 TF 정도는 좀 구성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공유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부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 의원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부도 이에 못지않는 그런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예. 이건 진짜 피해갈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또 종복될까 봐서 이상은 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너무 빨리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식량 문제를 얘기하려면 항상 물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깊게 접근해야 될까요? 농림부 공무원들이 뭐 바이블이란 말을 쓰는데 장관님 이 말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예. 제가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이블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좀 이렇게 부실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도움 계획은 행정 계획이지만, 예? 이 행정 계획이라는 게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말이라 그런데 맞나요? 예. 옆에 차관이 답변해보세요. 그래서 도움 계획은 행정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바이블격의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라고 관계 공무원이 구두 및 서면을 답변을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이블을 여기다 씁니까? 어쨌든 농촌 용수 개발 목표 물량 또 산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작게 돼 있다. 또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이 목표 물량을 달성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좀 이런 문제를 예산 확보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FTA 발효 후 5년간 농업 피해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FTA 농업 등 제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이익 여하에 대해 발효 전과 후에 그 사태를 분석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치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는지를 알기 위한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좀 이렇게 앞뒤가 좀 이렇게 안 맞다. 15번 자료 줘보세요. 사전 분석에서 5년간 예측된 피해가 3.7조인데 4배 많은 14.8조는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을 2004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시행해 왔는데 농업 손실은 여전히 1.8조 원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화면 16번 줘 보세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업 피해 지원 예산이 좀 말씀드리는 그러지만 좀 부풀려진 사례도 있다. 한칠 FTA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기존 사업을 좀 이렇게 되돌려서 반복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것도 국내의 농업 피해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음을 FTA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들이 좀 이렇게 반복이 안 되고
사업 방패의 그 취지는 뭔가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여서 손을 덜 끼치기 위해서 현장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업평가에서 새롭게 드러난 그 농업 피해에 대한 문제를 근거를 좀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런 피해가 좀 않도록 해주는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예, 들여다보겠습니다.